내란 특검이 기어코 지난 12.3계엄의 진정한 몸통을 찾아냈고 더 나아가 폭파할 준비까지 끝낸 것 같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검찰을 시켜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찾아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현직 검사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성재 등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고 하며 박성재는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특검팀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실명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도는 전했는데 해당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로 특검팀은 박성재의 지시가 임 전 과장을 통해 안 검사에게 하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나 우리 민주시민들 입장에서야 결국 나올 게 나왔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그럼에도 이번 소식은 향후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 국회 정보위 소속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12.3 내란 당시 방첩사가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기 전에 무려 대검이 먼저 방첩사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검찰의 내란 모임 및 가담 혐의는 아주 짙어진 상황이지만 냉정히 말해 검찰의 내란 가담에 대한 물증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나온 대로 박성재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시켰고 심지어 그 문건이 작성되어 보고까지 됐다면 이로써 검찰도 지난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그것도 아주 강력한 물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문건의 내용도 그야말로 황당한 수준인데 문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논리가 제시됐습니다. 첫째, 입법권 남용. 둘째, 탄핵 소추권 남용. 셋째, 예산심의권 남용입니다. 아마 민주시민 여러분들이라면 지난 탄핵 정국 동안 이 헛소리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바 있으시니 굳이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솔직히 저로선 무슨 극우 유튜브 영상 요약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니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던 내용의 출처가 검찰이었나 싶을 정도인데 장황한 개 헛소리들은 필요 없고 결국 중요한 것은 특검팀의 시각대로 박성재가 이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왜 지시했는지일 것입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상하고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케 했다고 보고 있으며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이 의심은 빼박인 게 박성재는 12월 4일 오후 4시에 문건 보고를 받고 2시간 정도 뒤인 6시 42분쯤 수정된 최종본을 수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목이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인데 무려 박성재는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안가회동으로 알려진 당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모임에는 박성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이상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꾸라지 마냥 수사 또는 구속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눈치가 빠른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특검이 이 검찰발 계엄 문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그동안 지독히도 밝혀지지 않았던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법률부문 내란 설계자들이란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계엄 정당화 문건은 계엄 이후 검찰이 작성한 만큼 내란 모의까지 가기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번에 찾아낸 문건 등 혐의를 보강해 박성재 구속을 노리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법조 반역자들을 색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조희대 법원이 문제인데 이 검찰발 계엄 문건은 워낙에 빼박도 이런 빼박이 없어서 과연 법원이 이것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이 민감한 사실을 지금 언론에 흘린 것도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론 플레이에 능한 조은석 특검이라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최근 남욱의 대장동 사건 관련 대한독립 만세급 검찰의 조작수사 폭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검찰의 최악으로 치달은 여론에 추가로 기름을 부어 박성재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아닐까 싶은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의혹은 내란 가담 의혹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최악의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봉지욱 기자가 명쾌하게 설명한 국가 규모급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재판을 선고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한 그대로 지금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에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재수사를 해서 이게 사실은 증거가 다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남욱과 정영학, 사실은 이 모든 게 검찰의 조작이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공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그 단계로 지금 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강백신, 어미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한 뭐 정일관 같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피의자가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강백신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뒤집어 보면 강백신, 어미준 정도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조작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조작 불법 수사에 몸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행동대장인 강백신, 어미준, 그 중간 보수인 한동훈, 그리고 전달책인 주진우, 가장 윗단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 뒤집어 까가지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서 그 전모가 나온다면 국민의힘도 성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론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조작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내란 특검의 경우 솔직히 검찰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은근히 검찰을 봐주려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최근까지 있었지만, 오늘 검찰발 개헌 문건을 찾아낸 걸 보니 그 불안은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될 것 같고, 이젠 내란에서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동안 있었던 검찰의 국가범죄를 파헤쳐야만 합니다. 또한 봉 기자의 말대로 저로선 저 법무부 장관 출신 비국회의원이자 현직 유튜버 한동훈이 아주 수상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 조작의 대가리는 대통령실이라 보기는 하나, 아무래도 구체적인 실무를 챙긴 건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부디 살려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저 후한무치한 한동훈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사건 조작 특검이 꼭 출범했으면 합니다. 고로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저 범죄단체나 다름없는 검찰을 제대로 도륙내주길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